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은 일본을 따라한 것입니다. 전 세계 학자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분명 우리나라가 50년 전만 해도 일본을 따라했다는 사실은 자명한데 말이죠. 왜 지금은 이 말을 전 세계 학자들이 인정하지 못할까요? 사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오리온 블랙웰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비교 분석하면서 글을 발행하는 블로거이자 여행가예요. 제 이름이 독특해서 사람들이 저에게 궁금해하시곤 했어요.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나는 이야기를 찾고 있어요. 오늘은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을 시작하려 해요. 일본과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솔직히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고 어떤지는 잘 몰랐어요. 집을 떠나기 전 저는 노트북과 카메라 그리고 머릿속에 가득한 질문들을 챙겼어요. 일본은 오랜 전통이 있는 나라로 사람들이 예전부터 내려온 방식대로 엄격하게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오랜 역사가 질서를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모두가 상사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다른, 더 재미있고 창의적인 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졌어요. 저는 쌀쌀하지만 맑은 아침에 도쿄에 도착했어요. 도쿄 도심에 들어서자 높은 빌딩들이 맑은 파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기차에서 내려 도시 한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저도 모르게 두근거림과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어디를 가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이 보였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소리와 작은 식당에서 풍기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여기저기서 느껴졌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유명한 사무실 건물이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 한쪽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준비하며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상사가 앞에 서서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 순간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상사가 항상 같은 음식을 결정하시는데 오늘은 소바국수를 선택하셨어요. 소박하지만 익숙한 음식이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한편으로는 전통을 존중하는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않는 모습에 슬픔을 느꼈어요. 누군가 오늘은 다른 걸 먹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신났을까 상상해봤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럴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 장면은 마치 모두가 규칙을 깨지 못하고 똑같은 일상에 묶여있는 느낌을 줬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미야다 코지라는 분을 만났어요. 미야다님은 한때 기업 컨설턴트로 일하셨고 지금은 여러 회사의 업무 방식을 분석하며 도움을 주고 계셨어요. 미야다님은 일본 사무실의 조용하고 엄격한 분위기가 한때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엄격한 방식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미야다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미야다님께서는 일본을 매우 아끼시지만 창의성과 변화의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도쿄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주변의 작은 디테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빛이 반짝이는 빌딩에 부딪혀 반사되는 모습,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인사할 때 정중하게 고개 숙여 미소 짓는 가게 주인님의 따뜻한 모습들을 보며 일본이 풍부한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를 가진 나라임을 느꼈어요. 아직도 그들의 옛 방식에 대해 조금은 의문이 남았지만 저는 마음속 깊이 열린 자세를 가지기로 결심했어요. 모든 나라는 저마다의 비밀과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작은 전통 일본 식당에 들어갔을 때 저는 자리에 앉아 따뜻한 미소시루 한 그릇을 맛보며 제 일기에 첫인상과 사무실에서 본 조용한 분위기에 대해 기록했어요. 과연 이대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두가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내며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요? 라고 혼잣말을 하며 오늘 하루의 궁금증과 생각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이번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다음 목적지인 한국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에는 약간 의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각 나라가 가진 특별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믿게 되었어요. 저는 일기를 덮으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음 모험을 향해 마음을 다잡았어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거라 믿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그 속에서 숨겨진 보물 같은 이야기를 찾아 나갈 거예요. 도쿄에서 첫날을 보낸 후 저는 일본 사람들의 업무 방식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을 아주 엄격하게 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배우고자 큰 오피스 빌딩을 찾아갔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것이 매우 정돈되고 차분해 보였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바닥은 깨끗하며 모든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곳이 규칙을 아주 중시하는 곳임을 느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한 회사의 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어요. 저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관찰하며 듣고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상사께서 앞에 서셔서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분명히 모두가 상사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상사님께서는 언제나 직접 음식을 결정하시는데 오늘도 역시 익숙한 소바국수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한편으로는 모두가 상사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질서를 지키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무도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으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혹시 다른 메뉴를 시도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상상해 보았지만 아무도 규칙을 어길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휴식 시간에 저는 한 직원분께 조심스럽게 회의 때 본인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싶으신 적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그분께서 잠시 저를 바라보시고 부드럽게 저희는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라 상사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일본에서는 질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일본 문화와 역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저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해오신 사토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토 씨께서는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방식으로 일해왔어요. 우리의 전통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든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런 방법이 대대로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온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사토 씨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분이 자랑스럽게 자신의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았지만 동시에 때때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약간의 슬픔도 느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는 건물을 나오면서 분주한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높은 빌딩들을 올려다보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제 마음은 여러 가지 감정으로 복잡했어요. 저는 일본의 규율과 질서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이러한 엄격함이 때로는 사람들을 제약하고 새로운 시도를 어렵게 만드는 느낌도 받았어요. 마치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만 듣고 질문하지 않는 교실 같아서 조금은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상상해 봤어요. 저는 그날 느낀 생각들을 노트북에 열심히 적었어요. 일본의 업무 방식은 매우 정중하고 체계적이에요. 모두가 불평 없이 규칙을 따르지만 그만큼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의 기회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적으며 오늘 본 모든 장면과 감정을 기록하려 했어요. 저는 이 엄격한 시스템이 과거 손이나 도요타 같은 유명 기업을 만들어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는 요즘에는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품게 되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오늘 회의 때 본 장면을 다시 떠올렸어요. 질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래 조금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화가 두렵기도 하지만 안전하게 느껴지는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비록 저는 이 엄격한 업무 방식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문화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법이니까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과거의 방식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계속해서 관찰하고 듣고 배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일본의 엄격한 시스템은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했고 저는 곧 한국이라는 또 다른 아주 다른 방식의 문화를 접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두 나라의 대조적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노트북을 덮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저는 항상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가지고 모든 경험에서 배울 거예요. 라고 말하며 오늘 본 장면과 느낀 감정들을 잊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과 호기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봤던 그 조용한 회의가 열렸던 오피스 빌딩으로 다시 가보기로 했어요. 일본 사람들의 엄격한 업무 문화를 좀 더 이해하고 혹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도쿄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모든 것이 정교하게 맞춰진 느낌을 받았어요. 보행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걷는 모습, 현대적인 빌딩들의 깔끔한 선, 작은 가게들의 정돈된 진열까지 모든 것이 차분하면서도 조금은 지나치게 통제된 느낌이었어요. 빌딩 안으로 들어가 조용한 구석자리를 찾은 후 저는 노트북을 꺼내 제 생각과 질문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라고 상사님께서 물으셨던 그 회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상사님께서 소바국수를 결정하셨던 모습을 기억하며 여기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공간이 있을까? 라고 적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단순히 존경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창의성을 막는 장벽인지 알고 싶었어요. 휴식 시간 동안 저는 다시 한번 미야다 코지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미야다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업무 방식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미야다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네,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오랜 전통 속에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그 때문에 변화가 두려워질 때도 있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빛이 비추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사무실과 아마도 이 나라 전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 것 같았어요. 대화를 이어가면서 저는 미야다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의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세요? 라고 물었어요. 미야다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능하다고 믿어요. 엄격한 시스템 안에도 이미 조용히 머무르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싹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규칙을 어기지 않으려고 숨겨진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한 공간이 마련된다면 그 아이디어들을 꺼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엄격해 보이는 문화 속에서도 누군가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 회의 때의 침묵이 사람들에게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말할 용기가 부족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았어요.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신나게 다른 메뉴를 제안하거나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장면을 말이에요. 그런 상상을 하니 제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변화가 일어나면 사무실 분위기도 활기차지고 모두가 더 에너지 넘치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를 마친 후 저는 사무실 복도를 다시 걸으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어요. 조용한 구석에서 속삭이듯 아이디어를 나누는 사람들, 누군가 창의적인 제안을 했을 때 잠시 미소를 짓는 모습 등 작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순간들을 발견했어요.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큰 변화의 불꽃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날 저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빌딩을 나왔어요. 처음에는 일본의 엄격한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었지만 이제는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통을 존중하는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어요.
회의실의 침묵 속에 숨겨진 창의력의 씨앗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도쿄의 거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정돈된 거리와 차분한 삶의 리듬이 마치 조용한 혁명이 시작될 무대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과거에 대한 존경과 미래에 대한 설렘이 동시에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그 숨겨진 창의력의 불씨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역에서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은 규칙과 전통을 존중하는 곳에서도 변화에 대한 작은 갈망이 있음을 배웠어요. 만약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느꼈고 앞으로 이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것이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느꼈어요. 엄격함은 안정감을 주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공유하는 자유가 바로 공동체가 성장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 자신도 기대가 되었고 그 변화의 불씨가 어떻게 퍼져나갈지 보는 것이 무척 설레었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설렘을 안고 서울로 날아왔어요.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어봤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 직접 보고 느끼고 싶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따뜻한 에너지와 생동감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서울은 밝은 불빛, 활기찬 거리,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여기 사람들은 도쿄에서 봤던 것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거리를 걷다 보니 여러 가지 다채로운 간판과 장식들이 도시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모습이었어요. 도쿄의 조용하고 엄격한 분위기와는 정말 큰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마치 창의력과 변화가 환영받는 곳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얼마 후 저는 유명한 스타트업의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어요. 그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유리창이 많아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사무실 안에서 저는 이준호 부장님을 만났어요. 부장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장님의 편안한 말투와 여유 있는 태도 덕분에 저는 금세 긴장이 풀렸어요. 회의실에 들어가 보니 도쿄에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준호 부장님께서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라고 물으시자마자 회의실 안이 생기로 가득 찼어요. 직원분들이 삼겹살 어때요? 치킨 먹고 싶어요. 매콤한 감자탕도 좋겠어요. 라며 신나게 의견을 내셨어요. 웃음소리와 활발한 대화가 넘쳐났고 모두가 진심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었어요. 도쿄에서의 침묵과는 달리 여기서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저는 속으로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간단한 질문이 회의실 분위기를 이렇게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니 라고 생각했어요. 이준호 부장님께서는 저희는 모든 아이디어가 소중하다고 믿어요. 다르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속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다고 느꼈어요. 이곳 사무실에서는 팀워크와 창의력이 성공의 열쇠인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몇몇 직원분들과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어요. 한 직원분께 여기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실 수 있다고 느끼세요? 라고 여쭤보았더니 그분께서는 활짝 웃으며 네, 저희는 항상 서로를 응원해요. 제 생각이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 회사는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저는 이곳의 에너지가 제 마음속 깊이 희망을 심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작은 디테일들을 관찰했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화이트보드에 컬러풀한 스티키 노트를 붙이며 열띤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나는 대화와 밝은 아이디어들이 마치 창의력의 작업실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조용한 순간에도 모두가 다음 멋진 아이디어를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노트북에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정말 변화와 자유의 정신을 보여줘요.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해요. 이런 문화가 창의력과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라고 적었어요. 저는 이 활기찬 분위기가 한국 성공의 핵심임을 깨달았어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자세가 바로 이곳의 비결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실 건물을 나서고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깊은 낙관적인 기분을 느꼈어요. 이 도시 전체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에너지가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도 퍼져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의 자유를 얻는 방법을 찾아낸 것처럼 보였어요. 이 균형 덕분에 어려운 도전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두 문화 간의 차이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도쿄의 엄격함도 존경할 만하지만 한국의 활기찬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열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역동적이고 따뜻한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이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요.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직접 경험한 후 제 마음과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며칠 동안 분주한 거리와 조용한 동네를 걸으며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일상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풍부한 전통과 현대적인 업무 방식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창의성과 함께 협력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어느 오후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는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 센터는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벽에는 다채로운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으며 탁자 위에는 미술 도구와 다양한 기기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몇몇 학생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그들이 학교 동아리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들었어요. 그들은 에너지 넘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어요. 한 학생이 여기서는 서로 배우면서 성장해요. 비록 생각이 다를지라도 서로를 응원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씀이 존중과 개방성을 잘 보여준다고 느꼈어요. 그날 늦은 시간, 저는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해오신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 김 선생님께서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변화를 지켜봐 왔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변화와 존경에 대해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으니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김 선생님께서는 한국 사람들은 오랜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에 귀 기울이는 것이 성장의 열쇠라고 믿으신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변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 팀으로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저는 신선한 농산물과 수공예품을 파는 동네 재래시장을 방문했어요. 그 시장은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이웃들이 서로 도화 가판대를 설치하고 유용한 정보를 나누며 심지어는 친근하게 물건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곳에서는 공동체와 연결이 일상의 중심임이 분명했어요. 한 상인분께 저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함께하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따뜻한 말씀이 제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의 존중과 이해가 놀라운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머무는 동안 저는 작은 노트북을 항상 지니고 다녔어요. 매일 저녁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제 생각을 적었어요. 회의에서의 경험, 북적이는 시장,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들에 대해 기록했어요. 한국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생각과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곳 사람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라는 글을 적으며 한 걸음씩 한국의 진정한 정신에 다가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한 저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일본에서는 엄격한 질서와 오랜 전통에 대한 깊은 존경을 보았지만 때로는 그 질서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을 막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반면에 한국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신선한 에너지와 혁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두 방식 모두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통은 튼튼한 기반을 제공하지만 개방성과 창의력은 사회가 성장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후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저는 이 여정의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서울의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여기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길을 걷다 보면 한국의 건물 사이로 비치는 노을빛과 거리마다 흐르는 따뜻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우며 살아갔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커피숍에 들어가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느꼈어요. 이곳 사람들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를 담대하게 받아들였어요.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적었어요. 제 글을 쓰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여행을 넘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또한 일본에서 경험했던 엄격한 문화와 비교하며 한국의 장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어요. 도쿄에서는 규칙과 전통이 굳건하게 지켜졌지만 때때로 새로운 생각이나 도전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느꼈어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이 두 나라의 차이를 보면서 어떤 문화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화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자세라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작은 공원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꿈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밝아질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성장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또한 한국의 기술과 문화가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거리 곳곳에서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최신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며 소통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한국이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이루어낸 멋진 나라라는 생각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과감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저녁이 되어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때 저는 한가롭게 거리를 걸으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도전 정신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문화가 서로 배우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바로 변화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밝은 미래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서로 협력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에 젖었어요. 서울의 모든 풍경과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창의적인 에너지가 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 경험을 잊지 않고 제 글과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제 여행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희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모든 문화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어요.